아침.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겨울은 가난한 사람들이 서러운 계절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사 아침의 진은식 변호사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넉 달여 남았습니다. 여기저기 출판 기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출판하는 책 딱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어정 기록을 묶은 책입니다. 둘째, 남이 써준 겁니다. 셋째, 자신이 썼다고 하지만 남이 고쳐서 낸 책입니다. 그걸 윤문이라고 하죠. 사실 자존심이 있다면 남이 썼거나 고친 책을 낼 수는 없을 겁니다. 가끔 자신이 쓴 책을 내는 정치인이 있지만 그건 천연기념물처럼 드문 일입니다. 어쨌든 책을 낸 뒤에 출판기념회를 엽니다. 돈도 모이지만 체육도 과시할 기회입니다. 솔직히 그런 출판기념회에서 들고 간 책 읽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1월 22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지방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바쁜 분은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여야의 사무총장입니다. 특히 올해는 각 당의 사정에 따라서 여간 압박감을 받는 게 아닐 겁니다. 오늘 2부에서는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을 연결해서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을 듣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 우려로 정부가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뒤 1부에서 농림축산부를 연결합니다. 원가 8만 원인 중고등학생 교복이 원가의 3배인 24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3부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한 주간의 뉴스의 이면을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를 마련합니다. 전은책의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잠시만요. 내국신용장 매입 추심 전자 알고 가실게요. 뭐 개설 통지에 매일 추심까지? 내국신용장 전체 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창에 전자내국신용장을 치세요. 늦기만 하니까. 2월부터는 내국신용장 업무는 이제 은행 가면 안 돼.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함께합니다.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예,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카드 뒷수습 왜 고객에게 떠맡기나 이런 제목도 있고요. 금융사 고객정보 폭식 관리는 주먹구구 이런 타이틀도 있습니다. 600만 원에서 50억 원으로 정보 유출 금융사의 과징금 확대 역시 오늘 이 카드사 정보 유출 관련한 그런 내용이 많고요. 서울시장 포함 안철수 출마 검토 어저께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예, 이 카드에 관한 헤드라인들 지금 연 3일째입니다. 예, 사건은 오래전에 터졌는데 네. 예, 아직 그리고 피해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연 3일 동안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은 그만큼 휘발성이 높다는 얘기인데요. 이 정부가 오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총리 주재로 이제 회의를 했죠. 그 결과 이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오늘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본적이라는 데 상당히 눈길이 갑니다. 예.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전면 개선, 카드 해제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 유출 정보의 마케팅 대출 모집 활용 차단,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유출 관련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예.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이 금융 이 감독 그리고 금융위원 이런 분들이 좀 앞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네. 대통령도 한 말씀 하셨더군요. 어쨌든 사고 규모에 비해서 너무 늦은 대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니까 지난 20일에 대책을 발표하긴 했는데 예. 좀 상당히 소극적이었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이제 비난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정 총리 주재로 해서 긴급관과 장관 회의를 다시 열고서야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을 또
그것도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섰는데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것도 문제지고요. 대책 역시 지금 국민의 그 눈높이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드리긴 했는데 당장 우선 2차 피해와 관련한 우려가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카드도 뭐 해지도 시키고 뭐 재발급 신청도 하고 하는 건데 이 유출된 정보를 사들여서 불법으로 지금 마구 활용하고 있는 업자들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그렇죠.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당분간은 최소한 당분간은 카드 사용 내역을 당사자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네. 예, 어쨌든 카드 재발과 해지 신청이 따르고 있고 이 때문에 카드사들 창구가 대혼란 상황인데 네. 지금 전면 재발급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 카드사의 재발급 해지 요청한 고객이 지금 115만 명을 지금 넘어선 건 상황입니다. 지금 대기자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해지나 재발급 원하지만 뭐 홈페이지 접속도 어렵고 또 창구 대기도 무한정할 수도 없고 이런 수요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발급 이런 걸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봐야 될 텐데요. 사실상 전부 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렇다면 차라리 카드사들이 전면 재발급 조치를 좀 단행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속에서 또 농협 측은 카드 재발급 비용 1,000원 고객에게 또 부담을 시켰다가 항의가 빗발치면서 또 철회하는 그런 약간 좀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이 말이 1,000원이지 카드사로 봐서는 아마 사원을 흔들 정도의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신농가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어제 기존의 이제 고창 부안에 이어서 그 전북 정읍 농가까지 포함해서 모두 5곳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이 잠복기를 거쳐서 발병이 본격화한 양상 아니냐 이런 분석이고요. 더욱이 이 가운데 한 곳은 아예 감염된 것이 확인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발병의 주범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죠. 가창 오리떼. 근데 이 활동 반경이 하루 평균 40km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다니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피해 지역이 기하급수적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런 분석이네요. 예, 이 가창오리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견해가 많더라고요. 이 가창오리가 오히려 감염이 되어서 죽었다.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들이 인터뷰했던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또 잠시 뒤 일부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 서울대가 올해 등록금 내리기로 했죠? 네. 어제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가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가 학교 측에 제출한 등록금 0.25% 인하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예. 학교 측은 등록금 2.5% 인상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학생 측은 오히려 5% 인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절충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아주 미세하게 인하된 거긴 한데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병 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방역대 밖 농가에서 AI 감염 의심 신고가 들어오고 정읍에서도 감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일시이동 중지 명령을 해제한 지 반나절 만입니다. 거기에다 전남의 한 도축장에서 부안의 AI 감염오리를 들려와서 도축한 것으로 밝혀져서 도축장이 폐쇄됐습니다. 현재까지 AI 감염이 확인된 농가는 전북 고창 한 곳, 부안 세 곳입니다. 농림축산부는 AI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문제의 가창오리떼가 저수지 주변에 AI 바이러스를 뿌렸다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의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림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희석 동물질병관리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주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수고 요사이 많으십니다. 예, 걱정이 크겠습니다. 예, 감염 의심 신고가 전북 정읍에서도 들어온 것으로 보도가 되는데 지금까지 확정된 지역 농가 총 몇 군데입니까? 예, 지금 신고된 농가로 볼 때는 이제 4차까지 신고가 됐고요. 예.
신고된 농가 중에서는 이제 3개 농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정업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2차 발생 농가에 약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신고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매일 그 위험지역 내에 3km 위험지역 내에는 매일 저희들이 예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 과정에서 농가에서 어떤 이상 증가가 좀 나온다 해가지고 저희들 방역관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확인하여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업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정업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정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예. 이 점령 경로를 두고 지금 언론마다 보도가 다 다른데요. 예, 아직 확인이 된 바는 아니죠? 지금 그 전염 경로는 유입 경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예. 유입 경로는 지금 역학조사 중에 있지만 그 최초 유입됐다고 생각되는 최초 발생지인 고창이나 그다음에 부안 이 가운데에 5km 정도 떨어진 곳에 큰 그 독림저수지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가창오리 폐사체가 이제 발견이 돼서 그 중에 한 24마리를 가창오리 24마리, 큰 기러기 1마리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 그 가창오리 떼에서 그 H5N8 똑같은 형의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유력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학자에 따라서는 가창오리가 이 전염을 시켰다기보다는 가창오리가 AI에 오히려 감염이 되어서 죽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가창오리 떼의 폐사체도 있고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농가에서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창오리라는 것은 나라간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창오리의 폐사체를 볼 때 거기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 볼 때는 우리나라는 AI 바이러스가 없었는데 이게 농가에서 나왔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이런 그 가창오리 떼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가창오리 떼의 폐사축이 어떤 것들은 좀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그쪽이 먼저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떻든 이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인데 이 신속성이 생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확산을 막고 있다고 확신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지금 고창 지역의 새로운 곳에서 나왔다 이런 것들도 다 저희들이 역학조사 중에 이렇게 발견을 해서 이동 통제를 해놓고 그다음에 그 방역대 안에서 다 대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주 일단 유입은 철새로부터 유입이 됐는지 하여간 이렇게 외국에부터 들어왔지만 여기서 지금 현재 퍼져나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 방역대 안이라든지 아니면 역학조사 중에 이렇게 발견된 농가에서 지금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확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들의 그 방역 당국의 방역대 안에서 지금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방역 현장에 인력은 총 몇 분이나 투입되어 있습니까? 방역 현장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살처분 현장만 해도 한 번에 동원되는 인원들이 100여 명 이상 동원이 되고 각 저희들 그 초소마다 경찰 그다음에 군인들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많은 지역에서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같으면 역학조사라든지 현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또 현장을 파견을 한다든지 역학 관련 농가 중에 아주 그 고위험도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방역 인력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걸 지킨다든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이 조류 바이러스, 이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전부 다 H5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H5N1이 있는데 이번에 H5N8, 그래 HON8 이게 변형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4차례 발생했던 게 H5N1형이었고요. 예. 이번에 이제 발생했던 게 H5N8입니다. 예. H5N8은 1983년도에 아일랜드에서 최초로 이게 발생된 그런 그 고병원성 바이러스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각 나라에서 고병원성으로 나온 적은 없는데 2010년도에 중국의 장수성에서 예. 청동오리와 지보리에서 이게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런 발생 보고는 없었지만 이 자체가 따로 어떤 변종이라기보다는 H5N8에 고병원성으로 있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고병원성 유전자를 가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지금 외국의 경우에 조류 인플루엔자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H5N1형은 동남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는 사람에서 피해가 있었지만 4차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때에도 예. 우리나라는 한 번도 사람에서 어떤 죽는 게 아니고 감염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바이러스가 나올 때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 농장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추적 조사를 해서 다 조사를 해봤지만은 한 번도 사람에서 감염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나왔던 H5N8형도 이것은 세계적으로 사람에서 감염된 예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병원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동안 우리는 위생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서는 거의 감염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만약에 이번 AI가 야생 철새에서 유입된 것이 맞다면 이동 경로에 따라서 확산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은 그동안에 이제 AI가 4차례 발생하고 이번에 5번째 발생을 했는데 발생할 때마다 역학조사위원회의 공고를 따르면 AI 바이러스는 철새에 의해서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유입 요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런 철새에 의해서 감염되고 또 철새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0월부터 5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세우고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케이스 같은 경우에 가창오리태가 이 동남조수지하고 현재 금강호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북쪽으로 약간 올라가면서 북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삽교호라든지 그 위에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그 지역 주위에 있는 농가들을 지금 방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런 철새 도래지에서 혹시 이런 폐사체가 있다든지 아니면 철새의 분변들을 수거하여 가지고 예찰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곧 멀지 않아서 설 연휴로 인해서 민족 대이동이 있을 것인데 예. 그 이동으로 또 확산될 위험성은 없겠습니까? 현재 지금 포위망식 방역으로 신뢰성이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설 대이동을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축산 농가 분들이 이런 그 이동을 하시면서 철새 분변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을 지나가 가지고 친척들이 있는 이런 그 축산 농가에 들어간다든가 할 때는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U자형 소독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모든 그 차량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은 가능하면은 이런 것들을 지나다닌다든가 이럴 때에 축산을 생각을 하면서 좀 함께 조심을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 특별히 축산 농가에서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들어오도록 하고 나갈 때에도 소독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른 아침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 수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금융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주희석 부장이었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예, 출발사심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수도 경주.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거대 도시 경주는 당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1500년 전 아랍과 인도,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과 어울려 경주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은 지금의 국제도시 서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신라는 다문화 사회였으며 개방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잠재된 글로벌 DNA, 이제는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융합하는 우리의 큰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2분 40초 넘고 있습니다. 예, 출근길 도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교통량 주요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 교통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진행이 많이 어려운 모습인데요. 일단 상교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이미 긴 구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 의정부 쪽은 상계교에서 노원교간 1차로에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녹천교부터 노원교까지는 밀려 지나고 있고요. 교차는 북부간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 교통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내 나들목에서 구리시계 끝까지는 이미 이제 시속 30km 안팎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 이동하는데 서울 요금소 부근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중입니다. 이 여파 때문에 1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전 반포부터 서초까지는 2km 정도 시구간에서 차간역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양재부터 반포까지 5km 구간 정체입니다. 그 밖에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 방면 서운 분기점부터 송내까지 5km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조남 분기점 부근에서도 교통량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소치의 감동부터 브라질의 열기까지 LGTV로 바꾸시면 더욱 생생해집니다. 울트라 HD TV, OLED TV, LED TV 구입 시 최대 200만 원 캐시백 혜택을 드립니다. 2월 23일까지 행사 제품에 한하며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전자제품 쇼핑 및 예,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그러니까 김정일이 장남이죠. 김정남이가 말레이시아에 머무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복수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내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최근 거점으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를 떠나 이달 말레이시아에 입국했으며 수도 쿠알라룸푸르 시내의 한국 식당에도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요미우리는 또 김정남이 지난해 12월 자신의 후견인이었던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싱가포르 내에서 한때 몸을 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에선 스튜디스 출신의 한 여성이 김정남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남을 둘러싸고선 한국 등 제3국에 망명 신청을 했다는 설까지 돌았습니다만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도 연일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 우려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만은 중국과 동남아 일대에도 AI 주의보가 내렸죠? 세계보건기구는 21일 중국 전역에서 올 들어 발생한 신종 AI 감염 환자 수가 40명을 넘어섰다고 공개했습니다. 상하이에서만 2명이 사망했고요. 또 인근 대만과 홍콩에도 신종 AI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이달 들어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최근 북부 지역에서 가금류 수천 마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살처분된 가운데 남부 지역에서 올 들어 첫 AI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설을 앞두고 가금류 수요가 크게 늘면서 AI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면서 관계 당국이 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예, 최근 주요 카드사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파장이 심각한데 미국에서 제일 유출되기 쉬운 비밀번호 순위가 공개됐군요. 혹시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밀번호로 123456이나 111-111을 쓰신다면 즉시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커들이 해킹할 때 제일 먼저 시도해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 보안업체 스플래시 데이터가 지난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용자들이 가장 흔히 쓴 비밀번호 순위를 공개했는데요. 최악의 비밀번호는 연속된 숫자를 나열하거나 같은 숫자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1위를 차지한 123456을 비롯해서 3위가 12345678, 7위가 111-111 이렇게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2위는 패스워드가 차지했는데요. 회원가입 시 패스워드를 넣으시오라는 지시에 따라서 PASSWORD라는 단어 자체를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또 단순하고 외우기 쉬운 단어, I love you가 9위, monkey가 17위 같은 것도 올라있기 때문에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재미있군요.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 소치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는데 다른 국제 정상들은 줄줄이 불참하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국제 정상들 어느 분이 참석을 합니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이런 서구 정상들이 대부분 소치 올림픽 개막식 불참을 선언한 상태거든요. 러시아의 동성애자와 또 반체제 인사 같은 인권 탄압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7일 소치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의 개막식 참석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은 지금까지 외국에서 열린 대규모 국제체육행사에 참석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시 주석의 소치 방문이 더욱 파격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해 3월 국가주석 취임 후에 첫 해외 순방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했고요. 올해도 첫 순방국이 러시아가 됐습니다. 때문에 소치 방문이 중러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이자
가장 우호적인 대국 관계라고 칭하는 중국의 대외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2022년 24회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베이징과 장자커우를 신청한 중국의 올림픽 외교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지방선거가 이제 넉 달여 남았습니다. 출마 희망자들은 출판 기념회를 잇따라 열면서 분위기를 띄우지만 겉으로는 여야 모두 평온해 보입니다. 그런데 속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선거에 비상에 걸렸죠. 민주당은 안칠수 신당의 등장으로 호남조차도 안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안칠수 신당은 당장 내세울 인물이 없어서 고민이 깊어갑니다. 이 복잡한 정치 산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각 당의 사무총장입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을 만나보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입장도 듣기로 하죠. 홍문종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총장님.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예, 많이 바쁘시죠? 선거 전략 마련됐습니까? 네,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쟁점부터 몇 개 짚어보죠. 지금 네.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방선거 규칙으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핵심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공천을 그대로 유지하고 광역시하고 특별시는 구의회를 광역의회와 통합하는 것으로 당론이 모아진 겁니까? 저 오늘 의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총을 통하고 또 우리가 또 절차가 이제 정개특위에서 오늘 저 의총에서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통과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정개특위를 만들 때 정개특위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이 공천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야당과 협상을 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그 얘기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의총에서 정개특위 보고를 받고 또 정개특위에게 아직 그 모든 정권을 줘서 정개특위가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대통령 공약이니까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네. 안철수 의원 또 이제 그게 가세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새누리당은 위헌론을 계속 들고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위헌론 또 일리는 있어 보여요. 그런데 위헌론이 이게 비켜가면서 네. 공천 폐지 공약을 또 지키는 방법 이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안철수 신당은 뭐 옛날에는 공천을 해야 된다 그랬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다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본심이 뭔지 잘 알 수가 없고요. 또 뭐 그 역사로 따지면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계속 주장한 게 공천제거든요.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 정당은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 공천제 폐지가 이제 공천 개혁이 아니라 더 큰 혼란을 말하자면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많은 학자들의 얘기고 또 전문가들의 얘기고 또 위원회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걱정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천을 안 하면 우리 유권자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셀프 공천이 된다는 거죠. 예. 내가 새누리당 당원이면 내가 새누리당이라고 쓰면 난 새누리당 공천이 되는 거고 민주당이라고 쓰면 민주당 공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공천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셀프 공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책임 정치도 실종하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사실 야권에서도 그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 공세를 위한 고집이라고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완전히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자. 이거는 정당에서 누가 뭐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우리 새누리당 후보자를 뽑고 국민들이 민주당 후보자를 뽑는 그런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면서 공천제 폐지만 주장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이해가 잘 안 가는 그야말로 정치 공세를 위한 공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홍문종 사무총장님 또 지금 정개특위 위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달 28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 오픈 프라이머리든 공천 폐지든 혹은 구의회를 없애든 이 전부 다 앞으로 개선시키자 하는 그런 입장일 텐데 네네. 이제 이대로 가게 되면
결국은 그 개혁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몇몇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합의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뭐 언론에다가 무엇을 합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뭐 합의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뭐 이 과정도 공천 개혁을 위한 뭐 여야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가장 뭐 저희는 뭐 이제 국민들을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공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큰 개혁의 그 아이콘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사실은 소선거구제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합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공천 개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전체 의원을 한 천여 명 가까이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그 의원들이 충분히 그 지방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요.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그 서로 그 대화가 잘 안 되고 이게 공천제로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은 수도권 선거가 비상이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네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상대 후보를 압도할 후보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선 서울은 이해운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지만 최근 김황식 전 총리에 대한 당의 요청서이 꾸준히 보도가 되는데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당에서 출마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식적으로요.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물밑으로는 있다는 얘기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예. 아니, 총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그 요청을 하는 겁니까? 뭐, 이제 당원들 사이에. 예. 김황식 총리가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러나 지금 이해운 의원께서 지금 이미 후보로 출사표를 던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느 분한테 뭘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이게 후보자를 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예. 그야말로 못하나 우리가 경선을 거쳐야 되는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면에서는 경선에 나온 분을 우리가 뭐 당선시킨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로서.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당원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후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어떤 사람을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은 저 백과장명식으로 많은 당원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총장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조금 감추시는 게 있는 것 같는데 이 김 전 총리가 언론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제안이 오면 입장을 밝히겠다. 근데 그 이제 표정 뒤에는 이 긍정적인 이제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출마에 교감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전년 그 출마를 직접 논의하신 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뭐 김황식 총리는 저희가 그 총리로 같이 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총리를 만난 적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사적으로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분을 그래도 아예 모르는 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는 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나 아니면 저희가 뭐 초청하는 문제나 뭐 저희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대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김황식 총리께서도 전 총리께서도 아직 당에서 뭐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그 주변에서는 뭐 설왕설래하고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아직 무대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한 분, 이 정몽준 의원, 7선 의원이신데 이번에 네네. 입장 변화를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어제 하신 말씀이 당을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가능성을 다 두고 힘을 합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모든 가능성이라는 데 이제 방침이 찍히는 셈인데 어제 국회에서 정의훈과 의견을 교환하셨죠? 네네. 예, 제가 듣기로는 홍 총장님이 출마를 강력하게 권유한 걸로 들었는데 정의훈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던가요? 제가 출마를 강력하게 권유한 적은 없고요. 예. 정 의원님하고 이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만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전달되고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없어서 저희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하고 정 의원님께서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참 좋은 대화들이 많이 오갔고요. 그분이 정치적인 소신이 어떻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 당으로서는 참 훌륭한 제목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서울시장을 출마하라 마라 하는 말씀은 제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미 제가 옛날에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분께서 입장 표명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당을 위해서 아이가 헌신하자 최대한으로 열심히 돕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울시장에 출마하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꼭 나와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그 자리에서는 드리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울시장 출마에 관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전반적으로 당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정 의원님께서 하여간 모든 힘을 합쳐서 당을 위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 출마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예, 어떻든 정몽준 의원께서 이 출마에 전향적인 입장인 것은 확실하죠? 많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을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갔다 오시면 또 한번 대화를 하자 이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서울시장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인터뷰하신 말씀을 보니까 서울시장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정몽준 의원의 출마를 망설이게 하는 게 그동안 이 주식의 백지 신탁 문제 아니냐 이랬는데 지금 현대중공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정 의원으로서 백지 신탁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뭐, 백지 신탁이 전 뭔지도 잘 모르고. 예, 그렇군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예, 어제 안철수 신당 쪽에서도, 예, 선언이 나왔습니다. 이 전체 광역단체장, 그러니까 세종시장까지 합쳐서 18개 전부 다 출마하겠다. 그리고 3월 달에 창당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좀 느긋해졌습니까? 3파전으로 이제 확실히 굳어졌으니까요. 네, 뭐, 안철수 신당은 또 3월 달에 가봐야 하는 거고요. 어떤 형태로 어떤 정당을 만들지가 또 문제고요.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야권이 만들어져서 야가 둘이고 여가 하나면 얼뜻 보기에는 여가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야의 표를 일깨우는 효과가 있고요. 또 야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언뜻 이렇게 그냥 산술적으로 보기에는 저희가 좀 유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것이 야당 표를 깨우는 그리고 야당 표를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선거가 된다고 믿습니다. 예, 지금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에 이런 얘기를 했죠. 여당의 어부지리를 줘서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이었는데 어차피 색깔이 비슷하다면 두 야당이 이제 앞으로 연대해도 새누리당이 시비를 걸 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홍 총장님이 보시기에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연대해도 괜찮은 색깔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기존 정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존 정당이 대한민국을 다 망쳤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고 지금 정당 갖고는 새로운 세대를 대체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권끼리 연합을 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야합 아니겠습니까? 이석기라는 분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 야합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당선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 야합으로 당선되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망친다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당선을 하기 위한 야권끼리의 야합, 이거는 국민들이 심판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황우여 대표 임기가 이제 곧 끝나가는데 조기 전당대회는 이제 물 건너 같아 보이고요. 네. 이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전당대회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당에서 이제 의견이 모아지기는 7월 30일 선거를 이제 6월 달에 우리가 선거를 합치자 이렇게 야당한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야당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것이 불가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7월 30일로 선거가 간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엔 8월달 선거를 8월달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당대회는. 예, 조금 서수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서명이 된 시계 선물, 이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에게 돌렸다고 해서
그리고 또 잘 사용하시고 활용하라 이렇게 홍 총장께서 말씀했다 이래서 네. 민주당이 지금 선거운동용 시계라고 공격에 나섰습니다. 네. 시계를 도대체 몇 개나 돌리신 겁니까? 그거는 뭐 저는 잘 모르고요. 예. 이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에게 이제 대통령께서 선물을 하신 거고요. 예, 그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시계를 5개씩인가 제가 알기로는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대통령이 추석 선물 같으면 한 개만 주시면 될 텐데 5개씩이나 주신 건 다른데 좀 쓰라는 그런 뜻으로 또 보이는군요. 뭐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추석 때 이제 가족들이 모이니까 아마 뭐 그런 의미였을까. 저도 야당에서 뭐 그런 공세를 했다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선물 주신 것까지 지금 야당이 공세를 하나.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사무총장 홍문정 의원이었습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하이마트 무한만족팀. 뭐 좋은 아이디어 없나? 그렇다면 하이마트 신년 축하 사은 대잔치. 풍성한 사은품과 최고 200만 원 캐시백,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을 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폴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예, 출발사 아침 2부였습니다. 8시 뉴스 뒤에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